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출문제풀이 시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우리 직업상담식물원 교재 2권에 해당되는 45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45분이고요. 페이지도 45분이고 45페이지고 기출문제 번호도 45분이네요. RET 기법의 A, B, C, D, E, F를 설명하라.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출제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뭐 RET 또는 REBT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생소할 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분의 이론인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 뭐 RET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면 REBT라고 되어 있고 해서 또 이렇게 또 RET 이론 또는 REBT 이론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저는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RET가 맞는지 REBT가 맞는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안에 내막은 있는데요. 내막은 있는데 이 B가 behave거든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집에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동을 빼고 RET라고 하는 게 좋은지,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건까지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알버트 앨리스가 추천한 정서 행동 이론의 그 이론에서 말하는 A, B, C, D, E, F가 대체 뭐냐, 영어 이니셜을 설명하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 나오기 힘든데요. 일단 나왔으니까. 그럼 A는 뭐냐면 여러분들 모범 답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액티베이팅 이벤트예요. 선행 사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B는 뭐냐, 빌리프입니다. 신념 같은 거죠. 신념 체제, B라고 해서는 빌리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컨스겐스라고 해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이모셔널 컨스겐스라고 해서 하나의 신념 체계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D는 뭐냐면 디스퓨트라고 해서 논박입니다. 논박이라고 이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E는 뭐냐, 이펙트, 효과입니다. 효과. 그 다음에 F는 뭐냐, 필링이죠. 새로운 감정으로서 어떤 비함적 신념을 벗어나서 옳은 신념으로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에 대한 자기가 느꼈던 필링, 새로운 느낌을 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뜻을 아느냐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46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앨리스는 ABC라고 해서 세 가지 모형, 위에 있는 선행사건, 합리적 신념 체계, 그 다음에 또 비합리적 정서와 행동, 그래서 irrational belief, irrational consequence, 이렇게 해서 ABC 이렇게 세 가지 있었던 모형을 좀 확장해서 D, E, F까지 해서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 도형을 다 완성한 것을 A, B, C, D, F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46번입니다. 이러한 irrational belief 또는 irrational consequence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당위성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당위성의 결과와 그 파생되는 신념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마스트라는 그런 개념이죠. 슈드, 오트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란 그러해야 된다. 또 너는 그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이 결국에는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생각을 갖게 한다. 이렇게 원인으로 얘기하면서 당위적 사고 세 가지를 써보라,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당위, 47페이지로 갑니다. 47에 보면 타인에 대한 당위, 또 세상에 대한 당위라고 해서 각각의 세 가지 당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는 이런 문제도 따로 놓은 적도 있고요. 또 이러한 세 가지 당위로 인해서 그 당위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 세 가지 써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47페이지 가운데 약간 위에 있는 2번 당위적 사고의 결과로서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과장적 사고, 좌절의 불포용성, 다른 말로 낮은 인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간가치의 총체적 비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정말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당위적 사고 세 가지는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또는 조건에 대한 당이라고 하는 생각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8페이지로 갑니다. 기출문제 47번. 인지정서 행동상담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 5가지를 쓰시오. 다시 말해서 이론의 기본 원리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그니션, 인간의 어떤 정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인지다라고 하는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역기능적 사고, 병리적 사고는 정서적 고통의 핵심이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원칙 3.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고의 분석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낀다 또는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체계 생각을 먼저 건드려줘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이는 행동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체계, 그 사람의 사고를 먼저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수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케어, 처치를 해줘야 나머지 행동이 바뀐다라는 이론적 과정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좀 심약한 아이, 당위적 사고가 너무 지나치게 각인되어 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원인도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칙 5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비합리적 사고를 습득하게 되는가 보다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당시적 집착이 정서적 혼란에 더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비합리적 신념에 빠지게 되었지라기보다는 그다음 신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외골수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하나로 경도되어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당시적 집착이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적 신념도 바뀔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적 신념, 어떠한 부적응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우리는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한번 갖추어진 당시적 신념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면 우리가 상담도 무용지물이요. 우리가 치료도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당시적 신념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8번 문제 기출을 보겠습니다. 공황장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패닉이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 표준은 아닐 것 같은데 멘붕 같은 거죠. 멘붕. 이러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인지행동적 치료기법을 상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황장애가 뭔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출문제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공황장애가 뭐냐 하는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우리 개념도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인지적인 접근으로 이것을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공황장애란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황장애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발작, 엄청난 공포감과 극심한 신체적 불안 또는 불균형을 말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로서 몇 분간 지속되기도 하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적어도 4개 이상 또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공황장애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두려움,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공황장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세는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현기증 또는 어지러움이 나거나 몸이 떨린다거나 땀이 나거나 또 식은땀도 나고요. 일반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복부 불쾌감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이인증 같은 거, 내가 아닌 것 같은 또 비현실성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러니까 무기력증 같은 거죠.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거죠.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발작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확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서너 가지가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공황장애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황장애를 이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도 50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 치료적인 방법은 체계적 둔감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49번에 보면 배에게 인지이론에 있어서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되는데, 인지적 오류란 말 그대로 모범 답안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코그니티브 에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추론 과정이나 판단의 오류입니다. 현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사실 또는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결과이죠. 인지적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뭐 과장된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어떡하지? 사실은 아주 침소붕괴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크게 본다든가 특수한 문제를 일반적인 경향으로 본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해서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러한 어떤 논리의 오류,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우리는 인지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뭐 4점짜리 정도가 될 텐데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주저없이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실직을 하여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를 지닌 내담자를 배에게 인지행동적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정적 사고라든가 자동적 사고를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개방적 문제죠. 사실 어떤 식으로 답을 쓰든 비스무리하게 쓰면은 기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던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이거 출제하신 분도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겠지만 사실 채점하기도 별로 쉽지 않았던 거, 쉽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다시 나오기 힘든 문제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비슷하면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론 이게 하나의 뭐 좀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의 사례를 두고 막 이렇게 쓰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인지적인 행동으로 하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리적 반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끊임없이 문답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그러한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찾아나가는 것인데, 그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4단계로 해서 보면은 뭐 실직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당신의 그러한 사고가 어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논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도 없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적절한 답들은 다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다시 안 나올 겁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51.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아까 앞에 설명했던 코그니티브 에러의 원인과 그 유형들,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흑백 논리, 이러한 것들 제가 책에 뭐 이해도 잘 드러나 놓고요. 설명도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해놨습니다. 참조로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52번입니다. 정신분석적 치료, 인간중심 치료, 행동수정적인 측면, 접근, 뭐 인지적 접근, 이런 모든 상담 이론은 상담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입니다. 이러한 상담 이론의 공통적 접근 방식 3가지를 쓰시오. 야, 이 말 사실 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쓰라는 얘기냐. 강의하시는 분들도 사실 아마 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는 사실 어떤 이런 국가시험에 사실 좀 부적절한 내용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특정 학자의 이론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크라이티스입니다.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직업 상담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든 인간중심이든 행동수정, 다시 말해서 행동주의 이론이든 학습 이론이든 또는 인지적 TA 이론이든 또는 뭐 아론백의 이론이든 모든 이론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론들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한 5가지가 된다. 그 중에서 3가지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크라이티스가 자기가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상담 단계라든가 또는 검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또는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크라이티스가 얘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 한번 적어보라 이런 문제였는데 적절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 크라이티스의 이 접근법은 굉장히 우리가 상담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프로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상담의 기법, 문제 유형, 일반적으로 진단이라고 그러죠. 진단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의 단계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심리 검사지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직업 정보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 이런 등등은 공통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네가 알고 있는 3가지 아느냐 써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크라이티스 얘기를 아느냐 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윌리엄슨의 검사의 해석 방법 3가지를 논하시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2차에서는. 조금 전에 검사 해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슨,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발달주의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행동주의에서는 검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다못해 정신분석 이론의 보딘 같은 사람들은 심리검사지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2차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하나 나온 거죠. 특성 요인 이론에 속하는 윌리엄슨의 경우에 검사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기법 3가지를 써보라,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이 3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2차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54페이지로 가게 되면 기출 54예요.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를 적으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크라이티스가 말한 문제 유형에서 문제 유형을 찾아내는데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윌리엄슨은 자신의 진단을 다른 진단하고 구분하려고 변별 진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변별 진단이라는 말은 크라이티스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변별 진단에 의해서 나온 문제 유형 4가지를 써보라. 이 얘기는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4가지이거나 또는 특성 요인 이론의 문제 유형 4가지이거나 변별 진단에서 말하는 문제 유형 4가지거나 같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3가지 기능을 쓰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조금 전에 크라이티스의 접근법에 있어서 5가지 중에서 직업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직업정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필드가 말한 정제동이라고 해서 정보화 기능, 그 다음에 재조정의 기능, 동기화 기능 이렇게 해서 브레이필드 기능 3가지를 간단하게 쓰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크라이티스가 말한 이러한 통합적 접근 5가지를 다루는 문제가 2차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기출문제 56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설명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있듯이 상담의 단계, 과정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보딘이 말하는 우리가 탐색과 계약, 체결의 단계, 비판적, 결정적 결정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 이게 3단계죠. 그죠? 보딘이 말한 3단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 여러분 이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변별 진단에 의한 문제 유형이라든가 또 보딘의 상담의 단계라든가 또는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나오는 이러한 크라이티스가 말한 이런 어프로치에 해당되는 이 5가지 유형들은 많게는 매년 나온다, 매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57에 보면 교재 56페이지입니다. 발달적 직업상담 이론을 전개한 도널드 슈퍼의 직업상담 모형을 진단 단계와 과정 단계로 구분 설명하라 라고 해서 진단 단계에서는 3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이 기준으로 보면 바로 진단에 의한, 그러니까 슈퍼는 진단이라는 단어를 실어가지고 평가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evalu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슈퍼 역시 3가지 문제 유형을 찾아낸 것이고요. 과정 단계로는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가 미숙한 경우에는 진로 성숙도를 측정해서 안내와 탐색의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가 성숙한 경우에는 정보를 자기화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해가는 또는 지원해주는 이러한 과정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단계와 과정 단계 구분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슈퍼 이론으로서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나오는 기출 58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끔 다른 이론들은 뭐가 기법이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해요. 윌리엄슨 같은 경우도 기법이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행동주의도 기법이 뭐다. 그죠? REBT는 논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다. 게스탈트는 비너자 기법, 뜨거운 의자, 뭐 언더독, 탑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기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슈퍼가 말하는 발달적 이론에서 기법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출문제 58에서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갑자기 기법이 나왔어요. 기법으로 진로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내면서 진로자서전 결정의 일기가 발달적 상담가에게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로자서전과 의사결정 이론은 하나의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진로일기라든가 또는 뭐 진로서류철, 진로수첩 총 5개가 있죠. 발달이론에서 말하는 이것은 다 발달이론의 기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암기해두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모범 답안에 보면 진로서류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라 그러는 건데 이 진로서류철 안에 들어갈 내용과 진로수첩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진로서류철은 전체 본인이 준비해왔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로수첩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기업에 맞춰져 있는 조금은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서류철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진로수첩이라고 해서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광고계에 일하고 싶다. 광고 분야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광고 분야의 모든 나의 성취적인 부분을 다 담는 것을 진로서류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광고계로 나가겠다는 어떤 내담자가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딱 정해졌어요. 무슨 광고회사라고 정해지면 그 회사에 맞는 내용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것. 그게 바로 진로수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로서류철과 진로수첩은 어떤 이와 잇몸 같은 거예요. 하나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진로수첩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기업에 관련된 타켓 기업에 관련된 내용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취업 족보라든가 채용 경향, 채용 문제, 그 회사만에 해당되는 적성검사, 뭐 사전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은 다 진로수첩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슈퍼의 직업 상담 6단계를 쓰시오. 자, 우리가 보통 슈퍼 그러면 뭐 진로 발달 5단계, 성탐 확률세 이런 게 있고요. 또 경력 개발 그 경력 개발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경력 개발을 하는 방법의 5단계가 있죠. 뭐 구특실황공이라고 하나 또 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심리학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상담 6단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심자 hen태의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문심자 hen태의라고 해서 직업 상담의 6단계 여기 또 나오죠. 단계도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슈퍼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심자 hen태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앞에 글자 머리 글자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슈퍼 이론까지 접근적인 측면에서 슈퍼의 직업 상담 6단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